맹수의 포효를 연상케 하는 가창력으로 풍부한 성량과 두터우면서도 애절한 중저음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임재범은 거의 모든 장르를 자신만의 색깔과 독창성으로 소화해냈습니다. 신화위 1집에 참여하여 크게 라디오를 켜고를 부르면서 대중음악계에 데뷔한 그는 동료 가수들과 음악 전문가들의 찬사를 받으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열창하는 그의 모습 뒤로 인간 임재범은 너무도 고단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가수로서의 임재범은 한국 가요계의 전설이 되었지만 그는 숱한 루머들과 우여곡절 많은 인생사로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오랜 시간 대중들로부터 잠적까지 해버린 임재범의 파란만장한 생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누구보다 강해 보이는 그에게는 사실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임태근 전 MBC 아나운서로 그의 대단한 여성 편력 때문에 훗날 자식들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남깁니다. 첫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자식을 낳지 못한 그는 외도로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되고 그 사이에 낳은 자식이 바로 임재범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성과의 외도로 낳은 자식이 배우 손지창으로 임재범과 손지창 두 사람은 이복 형제입니다. 하지만 임재범은 1살 때 생모가 일본으로 떠나 어린 시절 고아원과 할머니 집을 전전하며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유년 시절 일화는 그가 나는 가수다로 재조명을 받았던 2011년경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릴 적에 고아원에서 자란 임재범이라는 글이 올라오며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해당 글은 메탈 그룹 블랙 신드롬의 보컬 박영철이 작성한 자전적 수필 중 일부였고 임재범의 실제 나이와 성격, 가족사 등 각종 비화를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임재범이 어릴 적 고아원에 맡겨져 자랐고 그 뒤 할머니의 손에 키워졌다 는 내용과 함께 불우한 어린 시절 탓인지 늘 불안하고 괴팍했다 는 설명을 곁들여 점잖고 조용하다가도 화가 나거나 틀어지면 야수로 변해버리는 특유의 성격이 이 같은 유년 시절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어린 시절은 고아원에서 자랐지만 그 이후론 아버지와 함께 지냈다 고 밝혀 생부로 알려진 임태근 MBC 전 아나운서와 한동안 같은 집에서 살았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글이 화제가 되자 당시 임재범의 동창생들에 의해 그의 학창시절도 재조명됐습니다. 한 동창생은 임재범에 대해 중학교 3학년이던 1981년 10월 화계사로 소풍을 갔는데 우리 반에서 재범이만 좀 늦게 왔다. 다들 교복을 입고 왔는데 재범이만 사복을 멋있게 입고는 당시로서는 흔하지 않았던 사이클 자전거를 타고 등장했다. 생물 담당이었던 담임 선생님이 왜 늦었냐고 물어보니 아침 일찍 오는데 대학생 누나들이 자꾸 같이 놀자고 쫓아오기에 보내고 오느라고 늦었다며 껄껄 웃으면서 답하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재범이는 또래에 비해 아주 커서 중3 때 이미 키가 180cm 가까이 됐다 라고 회고했습니다. 이렇듯 임재범은 쾌활하고 명랑한 학생으로 동창생들에게 기억되었고 고아원을 다닌 그늘이나 아버지와의 불화 같은 느낌은 적어도 중학교 시절까지의 친구들에게는 거의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와 친했던 동창생들은 그가 우등생까지는 아니었어도 반듯한 학생이었고 일단 친해진 친구들에게는 매우 유머러스한 학생이었다고 기억했습니다. 또 다른 동창생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키도 크고 낯을 좀 가리는 편이어서 평소에 무게를 잡았지만 친해진 친구들에게는 배한성이나 이대근의 성대모사를 하거나 가수들 모창을 들려주곤 했다며 친한 사이에서는 재미있는 얘기들을 자주 들려줘서 웃음을 주는 아주 유머러스하고 착한 친구였다고 기억했습니다. 그는 연합고사를 앞둔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는 같은 반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 공부를 같이 할 정도로 비교적 성실한 학생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학교 시절에 임재범의 서울 서초동 집에 여러 차례 놀러갔던 동창생들은 그가 아버지를 잘 따르고 존경했다고 기억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이복 형제인 손지창 또한 평범한 유년 시절을 보내긴 힘들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아버지와의 첫 만남은 상처 그 자체였습니다. 원래 친아버지의 존재를 몰랐다는 손지창은 중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해 말씀해 주셔서 그동안 꿈에 그리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과 왕년에 유명하신 분이었다는 것에 기뻤습니다. 너무도 좋았던 어린 마음에 전화통화를 하고 직접 아버지를 찾아갔지만 아들을 마주한 아버지는 종이를 들고 있다가 파르르 떨며 처음 만나는 아들에게 회의가 있다. 빨리 가라. 라고 하며 2만 원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들고 돌아오며 그는 내가 왜 왔지?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그는 아버지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대학교 등록금 문제로 어려워졌던 시기 대학교 첫 등록금만큼은 아버지가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해보았지만 그 또한 매몰차게 거절당합니다. 그는 사생아는 군대에 입대할 수 없는 법이 있었던 그 당시의 법 때문에 군대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임재범은 임태근 아래에서 자라게 되지만 호적에도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아버지의 재혼 이후 호적에 올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재범은 어딘가에 자신의 동생이 살고 있다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고등학교 때 처음 접하게 되고 성년이 된 후에 우연히 잡지를 보다가 손지창의 사진을 보게 됩니다.
낯익은 이름이었고 순간적으로 집안에서 돌고 도는 소문이 이 친구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당시 친하게 지내고 있던 기자에게 그는 손지창이 내 친동생 같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자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손지창으로부터 내막을 이미 들었기 때문이었고 두 사람은 기자의 추선으로 이후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 측근의 증언에 따르면 서로 만나자마자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둘의 격렬한 울음에는 두 사람의 공통된 출생의 아픔이 있어 보였고 울음이 진정된 다음에는 서로 긴 이야기를 나눌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접한 대중들은 왜 두 사람이 만나자마자 격렬한 울음을 터뜨렸는지 한 번의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혼외관계로 태어난 사생아들로 힘든 유년 시절을 보낸 두 사람은 서로를 보자마자 그 아픔의 시간이 겹쳐 보였던 것이 아닐까 추측했습니다. 이후 2011년 KBS 토크쇼 김승우의 승승장구에 출연한 임재범은 임태근이 부친이고 탤런트 손지창이 이복 동생이라는 사실을 최초로 밝혔습니다. 손지창 역시 이듬해 방송된 토크쇼 백지연의 피플 인사이드에 출연해 임재범의 주장이 사실이라며 그동안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가슴 아픈 사연을 공개했습니다. 임태근은 노년에 두 아들이 다 자기 분야에서 이름을 얻은 것이 자랑스럽다. 또한 어디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두 며느리를 둔 것이나 귀여운 손자, 손녀를 3명이나 얻은 것을 신의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두 아들이 어릴 적부터 안고 살았을 마음의 상처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느낀다. 때때로 회한에 사로잡힐 때면 아내와 두 아들 내외를 위해 기도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임태근은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와서 휠체어에 앉아 생활을 하다 지난해 심장질환, 뇌경색, 폐렴 등의 증세로 중환자실에서 투병 생활을 해오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빈소를 지킨 임재범, 손지창의 모습을 보고 대중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없었던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키는 아들들이라며 임태근의 부고보다는 두 사람에 대해 더욱 안타까워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영향 때문인지 임재범의 성격에 대해 괴팍하다거나 거칠다라는 나는 소문이 많았지만 측근들이 말하는 임재범은 또 달랐습니다. 동창생들이 말한 것처럼 그는 힘들었던 유년 시절에도 쾌활하고 명랑했습니다. 김도균은 한 방송에서 평소 임재범은 양처럼 순하다. 다만 너무 바르고 교과서적이다 보니 틀을 벗어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런데 세상 일이 교과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그 부분에서 마찰이 생기는 것 같다. 임재범을 거친 남자로 오해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오는 것 같다. 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손지창 역시 형과 몇 번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내가 형의 동생이라는 점이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괴팍하다는 소문과는 달리 다정다감했고 모든 면에 천재성을 느낄 수 있었다. 다만 너무 순박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점이 아쉬웠다. 또한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좋은 형을 갖게 되어 자랑스럽다. 형은 음악적 재능을 떠나서라도 지금까지 내가 만난 그 어떤 사람보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임재범에 대한 마음을 밝혔습니다. 본인도 자신의 성격을 직접 밝힌 바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 알고 보면 나는 겁이 많고 자신감이 없다. 그래서 더 예민하고 강하게 굴었다. 나를 날카롭다고 하는 분들이 많았고 나 자신도 내성적인 부분을 감추려고 그렇게 살아왔다. 밖으로 나서는 성격도 아닌데 그간 작은 사고들 때문에 오해가 많이 생겼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임재범은 실제로 배우가 될 생각을 할 정도로 연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1991년 강우석 감독의 영화 누가 용의 발톱을 보았는가에서 기자 역으로 출연했고 꽤 비중이 있는 조연으로 나왔습니다. 영어 실력 또한 상당한데 김도균과 영국에서 밴드 활동을 시작할 당시에는 영어 한마디도 못했으나 영국 생활 6개월 만에 생활영어를 마스터했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김도균의 증언에 따르면 미국인이 임재범의 영어를 들으면 네이티브 영국인으로 생각할 정도로 영어 발음과 실력이 뛰어나다. 고합니다. 실제로 그가 영어를 쓰는 장면들을 보면 여러 영어 억양들을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흉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임재범은 10살 연하의 뮤지컬 배우 출신 아내와 2년간의 열애를 이어오다 결혼식을 올리고 슬아의 딸을 낳게 됩니다. 나는 가수다 출연 당시 아내의 항암 치료 등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다는 사실을 고백해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임재범은 한 후배로부터 나가수 출연 제의를 받았을 당시 때마침 아내가 암 선고를 받았다. 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아내가 갑상선암을 선고받았다. 아내가 많이 놀라 펑펑 울더라. 게다가 암이 하나인 줄 알았는데 4개나 발견됐다. 갑상선암, 위암, 간암, 자궁암이었다. 눈물도 안 나고 멍했다. 라고 말하며 당시를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나는 가수다 이전 은둔에 가까운 생활을 보내다 아내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출연을 결심합니다. 임재범은 아내의 암투병을 완치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방송 활동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행사도 가고 한동안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2011년 임재범은 자신의 팬카페에 심신과 영혼이 지쳐 영국으로 떠난다라는 글을 올리고 돌연 영국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나는 가수다로 갑작스럽게 신드롬을 일으키며 100억 사나이로 불릴 만큼 엄청난 관심을 받은 부담감에 지친 듯한 그는 예정되어 있던 공연까지 취소되며 비난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후 앨범을 내거나 콘서트를 종종 했지만 방송 출연만큼은 하지 않던 중 2017년 아내의 별세 소식이 전해집니다. 사별을 한 뒤론 어떤 앨범 활동도 콘서트도 하지 않은 채 팬들과의 소통도 끊어졌습니다. 이후 그의 근황은 절친 김도균에 의해 전해졌습니다. 김도균은 임재범 아내의 장례식장에 직접 다녀왔다고 밝히며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 지인이 함께 빈소를 지키고 있었다. 로커 후배들도 찾아와 위로했다. 고 말했습니다. 이어 임재범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살이 너무 빠졌다. 이때까지 그 정도로 살 빠진 모습은 처음 봤다. 수염, 머리도 길고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또한 임재범이 그동안 힘들었던 심정을 이야기했다. 고 말에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2015년 이후 공식 활동을 중단했던 임재범은 지난 5월 SNS 및 유튜브를 통해 베스트 앨범 발매 소식으로 오랜만에 근황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식 활동은 없는 그의 복귀를 기다리는 팬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베스트 앨범 재킷 사진에 적혀있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구절처럼 그가 상처를 딛고 하루빨리 팬들의 곁으로 돌아오길 바라며 이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